과도한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샀다? 사실 부동산은 뭐 전 세계가 사실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게 가장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네.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빌딩셀러입니다. 오늘은 H자산운용본부의 이승엄 본부장님 모시고 오랜만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외부 사람은 초대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또 요새 또 잘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승엄 본부장님께서는 자산운용을 최근에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 네. 여러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 어떤 일을 많이 하셨나요?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는 자산운용사만 일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투자팀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지 약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지금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펀드 그리고 부동산 리츠 투자 관련해서 운용력을 맡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쪽을 하시다 보니까 요새는 또 금리가 좀 높아서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요새 오늘 보니까 이제 9,000포인트가 코스피가 넘었는데 네. 보니까 시총이 우리나라가 세계 5위더라고요. 네. 원래는 대만하고 캐나다보다 밑에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금이 언젠가 또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워낙 뜨거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시장에서도 부동산 파트는 찬밥이고 그리고 주식 관련된 네.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 매일이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M2 통화량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유동되는 전체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니까 네. 3개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원달러도 달러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포함해서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게 뭐 단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유동성 시장도 워낙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유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왜 좀 정체되어 있냐? 정책상의 이유인 거죠. 네. 결국엔 공급이 절벽됐고 그리고 수요도 줄어들으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한풀 꺾이는 현상이 일어났고 반면에 돈이 눌림 현상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또 유입됐다. 그 유동성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제 부동산은 억제를 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긴 한데 이 영향이 언제까지나 계속 눌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일들은 사실 누구도 호언장담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정책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에 대한 것들을 결국 부동산이 과하게 올랐다. 결국 그 꼭지에서 시작했고 몇 번의 정부를 거쳐서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상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강수를 놓은 건데 그런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 흐름은 사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책으로서 다 막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공급량을 확 늘려주는 게 더 베스트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짓는 가격에 대한 두 가지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 코스트하고 하드 코스트로 나눠지는데 소프트 코스트는 금융 비용 등.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 비용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뭐 올해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져 있으니까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킨 다음에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소프트 코스트가 올라갔고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든지 달러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건자재 그리고 건축 비용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인건비 그리고 중처법이라고 하죠. 중대재해대책법 때문에 공사의 공기 또한 늘어났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의 인부들 가격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최근 5년 전까지도 네. 공사비가 아파트 평당 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평당 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 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 지금 사야 되냐?
아파트 어떠냐. 사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지만은 공급의 절벽과 그리고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려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주거의 요충지는 환경, 인프라.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교육 환경, 네. 그리고 입지의 요건은 교통의 요충지. 이런 것들이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통의 입지라든지 학군지 이런 데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사실 자산의 가치가 느는 거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지금 억지로 막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새어나오고 튀어나온다. 주거의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학군지라든지 직장 근처에 있는 교통이 요지인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품귀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더 갈망하게 하고 더 비쌀 수밖에 없고 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1주택만이 답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서울의 집값들이 강남 기준에서 상당 1억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이 다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뭐 네. 심지어 뭐 반포 같은 데는 이제 2억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걸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엄두도 못 되죠. 거기에 대출 10억 넘어가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 레버리지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시장의 대다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 전월세를 살아야 되고 네. 그러면 전월세를 살라고 하면 누군가는 2주택을 갖고 있어야지 그쵸. 전세 월세를 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세 품귀 현상, 전세 상승 현상, 그리고 임대료 상승 현상까지 악순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더 지금 중산층 네. 그리고 평범한 보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어려워진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가구 1주택만 이제 그렇죠. 뭐 매입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전세 월세가 계속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네. 공급을 한 번에 뭐 신도시라든지 어떤 걸 개발해갖고 확 늘려지지 않는 이상은 늘릴 때까지 계속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고요. 3기 신도시들 뭐 그래도 다 요충지에 잘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3기 신도시까지의 직장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죠. 저 먼 데다가 아파트 지어놓으면 뭐 출퇴근 왕복 뭐 3-4시간 넘어가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 뭐 통근을 하고 있는 회사원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집주거지와 또 이제 근무 환경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밀려나간다라고 하면 그 공급 효과가 과연 이어질까? 공급 효과가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네.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눌려 있었던 오피스텔의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회사들 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 네. 여의도 일대 그리고 CBD라고 통칭하는 광화문 을지로 그리고 이제 GBD인 강남 권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사회 초년생들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다니는데 임대료 계속 올라가겠죠. 임대료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거비에 대한 비용이 확실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한 세금도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는 물가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여러 선진국에 보면은 사실 임금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아 예. 아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주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적정하게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되고 사실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차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돈을 쓰고 집을 몰기지로 나눠서 내면서 이제 갚아 나가고 그리고 뭐 이제 죽을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일들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데와 저희 같이 이제 집 하나 가져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이 집도 없는데 집도 절도 없는데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의 인식 차이겠죠.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이제 임금들이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이닉스 직원들이나 삼성전자 직원들 빼고는 모두가 이렇게 해피한 상황들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회사가 다들 돈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도 보면은 이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코스피 종목들 전체에서 한 80%는 하락이고 10% 정체, 그 10%만 상승이니까 사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이런 일들이 너무 사회에 팽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만 없는 삼성전자, 나만 없는 하이닉스. 예,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았나요? 누구나 예측하기 네. 되게 어려운 시장인 거고 오늘도 네. 뭐 역대 최고점을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설명을 하면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장에 너무 핫한 이슈라서 오늘도 9,000포인트라는 진짜 엊그제 3,000포인트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코스피를 봤는데 그때 5,000포인트 간다 막 정부에서 막 그렇죠.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5,000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저기 한국거래소에서 사진 네. 찍고 막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더블 수준이니까 네. 이거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이제 과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도 P와 Q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상승한 건데 네. 여기서 말한 P는 프라이스하고 Q는 이제 퀀티티브라는 양을 얘기하는데 수요가 늘으면서 이 수요는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사실 AI 그쵸. 로봇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늘 거다 하는 예상치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반도체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10배, 20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른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 건데 네. 결국엔 이 빠른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급 인프라를 늘리고 뭐 이랬을 때는 결국엔 조정받지 않을까 반도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상 두세 차례 주가의 조정들이 있을 때마다 터진 얘기가 AI가 막상 돈이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만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을 쓰실 때 비용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만 원, 지금은 2만 그렇죠. 원? 네. 그렇죠. 이게 나중에 슈에 이렇게 어딕티드 중독됐을 때 올리겠다라는 전략인데 사실 그러기도 힘든 게 또 다른 AI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AI의 선택지들이 생겼을 때 결국에 가격에 대한 경쟁이 생길 건데 그러면 다 프라이스 다운 시켜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AI 로봇 만드는데 경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런 돈을 만들었을 때 한 2만 원, 3만 원 받으면서 매출이 일어난다, 수익이 일어난다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그게 지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투자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시장을 선점하고 나면 후발 주자들이 선발 주자를 못 이기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2개년, 3개년의 매출이 거의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300만 원도 넘을 거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뭐 40만 원을 넘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세상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강남지가 평당 1억이 넘어갔을 때는 이게 맞냐, 이거 잘못됐다, 투기다, 뭐 등등이 나왔는데 주식 올라갔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양도세가 없다 보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기 더 아까 청년들 돈 벌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출 받아서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상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뭐 과도한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샀다. 사실 부동산은 뭐 전 세계가 사실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게 가장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주거 상품에다가 돈 빌려주는 게 여타 신용 대출이라든지 더 위험한 군에다가 대출해 주는 것보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갖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나쁜 사람 취급. 그럼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시대가 흐르면서 또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주식에 올라가고 주식에 대한 억만장자가 생기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부동산으로 하면은 마치 사기꾼이 부동산을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사실 이런 의식들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식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땐 주식시장이 이게 계속 상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차피 부동산을 흘러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매입하겠지만 1가구 1주택 이상
이상 또 매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유망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주거에서는 기관들도 투자하기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갖고 가는 것들은 기관에서 똑같이 중과세를 맞게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도 맞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이 주거를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가합니다. 사실 네. 수익률 자체도 나오지 않고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거에서는 기관들이 그쪽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개발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PF 시장. PF 시장들이 이제 지방 분양 같은 경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 몇 곳, 네. 과천, 성남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 분양 미분양 사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PF 사태가 최근 3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네. 분양시장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결국에는 시공사로 또 이어지거든요. 건설사들이 분양이 됐을 때 공사비를 또 이렇게 연계해서 조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 시공사들의 공사비 미지급 이슈가 생기고 거기에 금융 조달을 했던 증권사 PF들, 뭐 은행, 저축은행들 뭐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근데 분양 시장이 좋으려고 하면 중도금 대출도 있어야 되고 잔금 대출도 있어야지 네. 그들이 편하게 하는데 어디 수억 원 되는 거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오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부분이 그 돈을 모으려고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공급 생기는 거죠. 공급 절벽이 그것 때문에 온다라고도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요 절벽과 함께 공급 절벽이 같이 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건설사들이 위축되고 책임 준공이라는 부분들이 또 부담으로 되고 그런 들이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개발권들이 확 줄으니까 네. 공급량이 확 줄고요. 분양 시장이 안 좋아졌고 이런 일들은 결국엔 다른 정책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미국처럼 미국에서는 리츠를 통해서 미국 주거 시장을 좀 개선했었고 그런 시장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리츠가 이런 중과세라든지 세제에 대한 불필요한 중과세를 안 받고 세제 혜택들을 받은 다음에 중산층한테 좀 저가의 임대를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트라이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국한적이에요. 뭐 오피스텔급인 뭐 5평 내지 10평 안쪽에 들어오는 청년주택, 뭐 노인주택 뭐 이런 것들로는 사실 공급에 대한 처방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평형 뭐 최소한 25평, 33평, 32평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이제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결국엔 그게 있어야지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아, 그렇죠. 네.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출산을 그냥 뭐 출산 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주거에 대한 환경들을 만들어야지. 쉽게 말하면은 너 왜 결혼 안 하냐 뭐 부모님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집 살 돈도 없고 전세 얻을 돈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금수저 아니어서 네. 해줄 거냐. 그게 그냥 계층 간에 또 갈등이 있고 또 못 해준 부모들은 마음적으로 또 미안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주거는 국가가 생각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1번으로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의식주 중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잖아요. 옷은 뭐 편하게 입어도 뭐 되고. 지금은 옷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나 그렇죠.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주거만 이제 안정이 되면 그럼요. 예.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막기보다는 예. 좀 다른 방면으로 좀 풀어주길 기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 투자자를 대표하는 운영력으로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도한 투기 투자는 지양해야 되겠지만은